이번 야생조류 이제 계속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조류가 계속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2022년, 23년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기법들을 적용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열심히 이렇게 분변 예찰도 하고 폐사체 역할도 하고 또 포획조류에서도 바이러스를 수집해서 이것들을 아까 보여드린 Next Generation Sequencing 플랫폼에 넣고 바이오인포매틱스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조립을 해낸 다음에 컨센서스 지놈 시퀀스를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진화와 전파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174개의 전장 유전체를 확보하고 그 디스헤드 데이터베이스에 이걸 공개를 했고 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유전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NGS 파이프라인을 일루미나 시퀀서를 사용해서 생산을 했고요. 바이오인포매틱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자동화로 다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집된 분변의 종간별을 위해서는 DNA 바코딩을 사용해서 종간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전자 지노타입을 보기 위해서 Maximum Likelihood Phylogene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Phylogeography 모델을 사용해서 Discrete Trait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Discrete Trait의 분석의 단점은 행정구역을 저희가 이제 강원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지역이 전체를 다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분리주가 발견된 곳이 어딘지에 대한 것을 커널 분석을 통해서 ArcGIS로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어떤 병리학적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병리학적 분석도 좀 그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처음에 10월 10일에 이 원앙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고요. 그 후에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면 초반에는 주로 오리류에서 소형 오리류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완, 그러니까 큰 곤이라든지 이런 거나 아니면 플레인 이런 류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 순천만에서 이 흑두루미가 많이 폐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파란색이 높게 보이시는 걸로 이 당해년도에 22년, 23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노란색이랑 보라색, 새기러기랑 큰기러기인데요. 새기러기, 큰기러기가 이렇게 많이 대량 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철원에서 발견이 된 그런 조류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맹금류들이 계속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류 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남북도 이렇게 나눴는데요. 여기 보시면 강원도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부가 나왔고 특히 여기 엄청나게 나왔는데 저희 강원도지만 사실 여기 경기도와 붙어있죠. 철원은 여기서 그때 새기러기의 집단 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흑두루미의 집단 폐사가 여기 순천만에서 있었고요. 221마리가 이렇게 굉장히 보호받아야 하는 종인데 많은 폐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기존과 다르게 있었고요. 기존에는 또 저희가 농장 데이터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서해안 여기에만 대부분 모여있는 것처럼 많이 생각이 됐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지도에는 전혀 가금류 발생 농장을 빼고 봤더니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도 바이러스가 분포하고 있었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좀 지리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10개로 나눠서 경기, 강원, 그다음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라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됐고요. 그 다음에
블라스트 수행을 해서 나왔던 오리진이라고 저희가 예상이 됐던 일본과 러시아 시퀀스들도 앞부분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일로 지오그래피 분석을 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부분만 다시 추출을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갔을 확률이 가장 높았고요. 이게 전년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됐고, 러시아에서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남도 북부 지역, 그러니까 뭐 안성, 천안 그 지역을 지도에서는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처음에 인트로덕션이 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됐고요. 그 바이러스의 공통 조상이 나이가 언젠지 추정을 해봤더니 22년 줄라이. 그래서 보니까 이 브리딩 시즌에 어떤 러시아 지역에서 아마도 바이러스가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노타입이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었고, 그 중에서 몇 개의 지노타입이 메이저하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학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러시아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요 한국의 북부 지역에서 유행을 하였고, 이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패턴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강원도 이쪽 지역에서 일본으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현상,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실제로 일본으로 어디로 넘어가나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저희 데이터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동해안을 통해서 넘어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됐고요. 근데 이게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야마가타, 도치키, 미야기, 시조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넥스트 트레인을 바로 플랫폼에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리얼타임 트래킹 플랫폼을 만들고 22, 23년도에 활용을 했었고요. 여기가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가는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들이 그러면은 과연 어느 지역에 가장 오래 머물렀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마르코브 리얼 타임을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경기도 지역에서 굉장히 길게 머물렀던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도 머물렀다고 나왔는데, 이건 아마도 그때 철원에서 세기록기에 발생이 굉장히 길게 나와서 그러한 데이터 영향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철원 지역도 세기록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조류에 대해서 예찰을 계속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호스트 스피시즈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8개 나온 다양한 조류 종 중에서 이렇게 빈, 스트레인, 이그렛, 헤런, 그 다음에 골, 크로우, 랩터, 스완, 그 다음에 화이트 프론티드 구스, 와일드럽 이렇게 8가지의 종으로 해서 저희가 파일로 다이내믹 분석에 활용을 하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앤세스트럴 리컨스트럭션을 해보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 스완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었고요. 스완에서 저희가 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모든 들어오는 새를 검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분석 결과로는 스완이 가장 높은 확률로 나타났고요. 들어온 다음에 아마도 다른 조류들, 감수성이 높은 원앙이라든지 새오리 이런 애들한테 전파를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완의 경우, 큰 고니 같은 경우는 또 폐사체가 다른 조류에 비해 잘 보입니다. 죽었을 때 하얗고 크기 때문에 또 그러한 어떤 생태학적인 것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큰 고니 같은 그런 고니류에서 바이러스를 굉장히 빨리 보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폐사체의 신고가 좀 빠른 편입니다. 다른 조류에 비해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데이터 해석에 고려가 돼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은, 이제 오리류가 어떤 초반에
그 바이러스의 뭐 전파를 시키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22년, 23년도에는 슬기로기, 특히 이게 철원에서 많이 발견됐던 그런 파퓰레이션 그리고 스완이 어떤 바이러스의 전파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맹금류에서 바이러스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는 푸드체인을 통해서 이 맹금류들이 다른 뭐 작은 오리류라든지 이런 거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기록이 이렇게 생겼고요. 큰고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회사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잘 보이게 되는 그러한 종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성도 병원성 스터디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류종에서 어떤 새에서 많이 또 머물러 있느냐 마르코브 리얼타임을 봤을 때 역시 화이트 프론티드 구즈가 철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바이러스가 유지가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세기록이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뭐 청둥오리라든지 뭐 흰뺨 검둥오리 이런 거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많이 이제 바이러스 예찰을 할 때 생각이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 연도마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22, 23년도에는 이제 세기록에서 엄청난 바이러스의 진화와 전파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조류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고니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분석이 되어가지고 기존의 한국으로의 큰고니의 이동 그리고 관련된 바이러스의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았을 때 큰 고니가 뭐 러시아나 몽골 쪽에서 실제로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조류로 알려졌고 기존의 클레이드 2.2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큰 고니를 통해서 이쪽에서 한국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추정하는 논문들도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